타라 칼리코는 1969년 2월 28일에 태어났고 뉴멕시코주 벨렌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패티와 아버지 데이비드는 타라와 그녀의 여동생 미셸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타라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목표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학업을 계속했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은행원으로 취업하여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타라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타라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탔고 종종 그녀의 남자친구와 테니스를 치곤 했습니다. 1988년 9월 20일 아침, 타라는 12시 30분에 남자친구와 테니스를 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79시 30분에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탔습니다. 사실 패티와 타라는 보통 아침에 함께 뉴멕시코주 47번 고속도로를 따라 2시간짜리 경로로 자전거를 타곤 했고 이는 그들의 모닝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로 차 한 대가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어요. 패티는 약간의 수상함을 느꼈고 타라에게 당분간은 모닝 루틴을 쉬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타라는 개의치 않아 했어요. 오히려 그녀는 패티가 너무 깊게 생각한다고 타박했죠. 집에서 나오기 전에 타라는 그녀의 어머니 패티에게 자신이 자전거 타기에 심취한 나머지 12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찾으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패티는 타라가 나가지 않기를 바랬고 정 혼자 나가겠다며 다른 루트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라는 어머니의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타라는 워크맨과 헤드셋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그날은 어머니의 핑크색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패티가 살아있는 타라를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패티는 타라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은 됐지만 타라가 단순히 평소와 다른 경로로 조금 돌아서 오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약속에 철저한 그녀이기에 남자친구와의 약속 전에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타라가 12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패티는 그들의 평소 경로를 따라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패티는 타라의 흔적을 찾기 위해 거리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패티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타라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티는 바로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당일 타라는 평소와 다르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화나 테니스 장비 그리고 필요했을 가방도 두고 나갔습니다. 경찰들은 바로 수색을 시작했고 47번 고속도로에서 동쪽으로 약 19마일 떨어진 도로변에서 타라의 워크맨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다음날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카세트 테이프의 일부를 발견했어요. 패티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그녀의 소지품들이 의도적인 패턴으로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타라가 그녀를 찾을 수 있게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타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11시 45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타라가 타고 나간 패티의 분홍색 자전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어요. 납치되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납치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1953년 포드로 보이는 하얀색 픽업 트럭이 타라를 뒤따라가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그 차가 실제로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픽업 트럭 또한 찾지 못했죠. 타라가 사라진 지 약 10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1989년 6월 15일 플로리다. 한 여성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사진은 창문이 없는 하얀색 밴 앞에 떨어져 있었으며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년이 지저분하고 낡은 이불 위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입은 덕테이프로 막아져 있었어요. 이 사진은 창문이 없는 하얀색 밴 뒷좌석에서 찍힌 것처럼 보였죠. 이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하얀색 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2달 후,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됩니다. 타라의 엄마 패티는 이 사진을 보고 사진에 있는 젊은 여성이 타라라고 확신했습니다. 폴라로이드의 젊은 여성과 타라의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정말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플로리다 경찰에 따르면 이 폴라로이드의 필름은 1989년 5월에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그 이후에 찍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VC 앤드루스의 My Sweet Adriana라는 사본이 같이 찍혔는데 이것은 타라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었죠. 그렇다면 이 여성 옆에 함께 있는 소녀는 누구일까요? 9살의 마이클 헨리는 타라가 실종되기 5개월 전 타라와 같은 장소에서 실종되었습니다. 1988년 4월 24일 마이클과 그의 가족들은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캠핑장에 도착 후 어른들이 텐트를 설치하는 20분 동안 마이클은 사라졌습니다. 마이클의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마이클이 숲 쪽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것이라고 추정했죠. 400명이 넘는 인력이 즉시 온 숲을 수색했지만 마이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숲에서 홀로 사라진 9살짜리 소년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죠. 그때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이클의 어머니 또한 사진 속의 소년이 실종된 아들이라고 확신했어요. 이 사진 한 장은 타라의 가족과 마이클의 가족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납치된 후 두려움에 떨었을 아이들이 그나마 누군가와 함께 의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힘을 합쳐 함께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실종 관련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1990년 6월 마이클 헨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캠핑장에서 66마일 떨어진 곳이었어요. 폴라로이드로 인해 작은 희망을 품었던 마이클의 부모님은 절망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라의 어머니 패티는 그녀의 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타라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당시 타라의 수사를 맡았던 리베라 보안관은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I think that Tara is dead. I don't think she's the girl on the photo. I believe that Tara was killed by a couple teenagers the day she disappeared. I think I know who killed Tara Calico, but I can't say. 그는 타라는 이미 죽었고 누가 죽였는지 심지어 누가 사건을 덮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타라의 의붓아버지는 그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입을 다물었어야 했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2013년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이었던 프랭크 메톨라가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진술한 내용이에요. 2006년 그는 브라운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브라운은 임종 직전이었고 실제로 인터뷰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타라 칼리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브라운은 로렌스 로메로 주니어라는 친구와 자주 어울려 놀았는데 로렌스는 트레일러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임시 지하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브라운은 로렌스로부터 파티에 초대받았고 로렌스의 트레일러로 향했습니다. 그가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친구들은 이미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지하실에 들어서자마자 방에 뭔가 나쁜 기운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는 좀 더 깊숙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파란 방수포를 덮고 있는 무언가가 보였고 로렌스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친구 몇몇과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가다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는 타라를 발견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타라를 차로 친 뒤에 그녀의 자전거와 함께 픽업 트럭 뒤에 태워 납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겁내지 않고 경찰에 곧장 달려가서 다 감옥에 보내버릴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로렌스는 강하게 저항하는 그녀로 인해 순간 당황했고 칼을 가져가 타라의 숨이 멎을 때까지 찔렀습니다. 문제는 왜 로렌스가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냐는 것이죠. 사건 당시 경찰들은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하얀색 픽업 트럭을 봤던 목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압박을 느낀 로렌스는 1991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브라운이 임종 전에 했던 인터뷰 녹음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브라운을 인터뷰했던 보안관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려웠죠. 사실 로렌스는 발렌시아 카운티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했던 로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타라의 사건을 담당했었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브라운의 인터뷰 녹음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말이죠. 폴라로이드 사진 속의 여성이 타라가 맞았는지, 또 브라운이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었는지 아직 완벽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지금 그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